주기율과 주기율표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뭐 첫 번째 보면 이제 원소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데, 그지? 우리 뭐 알다시피 원소라는 건 뭐야?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잠시만. 자,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모든 물질을 이루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사실 뭐 니네가 다 알만한 내용이니까 간략간략하게 하고 넘어가자. 물론 이제 원자라는 표현도 많이 써, 그지? 원소하고 원자의 차이는 알지? 우리가 어떤 종류, 성분 얘기할 때는 원소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 거고, 이게 몇 개냐, 뭐 이런 개수를 따진다거나 할 때는 입자의 개념으로 이제 따질 때는 원자라는 표현을 쓰지. 그래서 아무튼 이런 원소가 지금까지는 이제 뭐 원자 번호를 우리가 이제 붙여서 매기잖아. 지금까지 한 110여 종 정도가 발견이 돼 있다, 그지? 발견. 뭐 원자 번호라는 걸로 따지면 한 118번 정도까지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뭐 번외로 얘기하자면 이제 원자 번호를 1번부터 이제 92번까지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원소지, 그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원소고, 92번 이후의 원소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원소다 정도 뭐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원소들이 이제 각각의 원소들이 이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그지? 계속. 물론 처음부터 110여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견되는 원소들 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성질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원소들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인데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주기율.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이제 반복이 돼서 나타난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주기율하고 관련된 이제 여러 과학자들의 주장들이 좀 있지. 이렇게 뭐 이렇게 발전 순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야? 뭐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이제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지. 데베라이너. 그죠?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의 주장을 새쌍원소설이라고 하지. 새쌍원소설. 실제로 시험에서 새쌍원소설에 해당되는 그 새쌍원소를 막 자세히 물어보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세 쌍씩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세 쌍이 성질이 비슷하더라 이거야.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과학자들이 그 원소들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원자량이라고 하지, 상대적인 질량을. 원자량을 가지고 이제 원소들을 연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 리튬이라는 원자량하고 칼륨이라는 원자량에 더한 거에 절반 했더니 나트륨의 원자량이 나오고 막 이래. 게다가 얘네들이 뭐 성질이 비슷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세 쌍씩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걸 이제 데베라이너의 새쌍원소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니? 뉴렌즈라는 사람, 뉴렌즈 또는 뉴렌즈라고 하는 사람. 그죠? 자, 이 사람의 주장은 이제 옥타브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옥타브설. 우리 옥타브가 뭐야? 한 옥타브,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로 이렇게 쭉 놓고 얘네들 성질을 따져봤더니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걸 옥타브설이라 그래. 원자량 순으로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더라. 이게 이제 옥타브설이야. 물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기율표라는 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죠? 모즐리라는 사람이 제안한 주기율표를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현재 주기율표로 따지면 원자 번호로 이제 얘기했을 때는 원자 번호 20번까지는 이 사람의 주장이 잘 맞아. 근데 이제 원자 번호가 20번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사람의 주장이 잘 안 맞지. 8번째가 아니라 막 18개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주장도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나타난다라는 게 주기율이고, 이걸 가지고 이게 잘 나타나게끔 만든 표가 주기율표잖아. 그죠? 그럼 그 주기율표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구야? mendelleif지, mendelleif. 그죠?
물론 이거 이제 주기율이라는 걸 따지면 저기까지 라브아제까지만 올라가고 그래. 근데 뭐 우리가 그것까지는 시험에 나온 걸 본 적도 없고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냥 요 정도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연구할 당시에는 원소가 63종, 64종류의 원소들이 발견이 돼 있었대.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원자량 순으로 그 원소들의 성질을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표를 하나 만들었지. 그게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표를 만들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표를 만든 거야.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표를 만들었어. 그럼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세로줄에 원자량 순서를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비워둔 거야. 비워두고 대신에 뭐 위아래 발견이 돼 있는 원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걔네들하고 성질이 비슷하니까 성질을 예측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지? 예측해서 써놓은 거지. 그래서 들어와. 너 세화 여고 친구니? 들어와. 들어와. 어서 들어와. 잠깐만, 내 교재를 가져와야겠네. 4명 다 왔나요? 응. 자. 우리 통성명은 좀 이따 하자. 자, 그래서 발견되지 않은 원소는 비워놨다. 원소는 비워두고 성질만 예측을 해놨다. 그리고 이제 그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은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그냥 임의로 이름도 붙여놨어. 근데 실제로 나중에 그 해당되는 원소가 발견되기도 했지. 대표적인 게 저마늄하고 갈륨이라는 원소지. 뭐 에카실리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나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원소가 발견되고 보니까 어때? 실제 그 원소들의 성질이 멘델레프가 예측해놓은 성질하고 거의 같더라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만든 주기율표가 주기율표 어떤 시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전까지는 표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주기율이 나타난다라는 걸 발견한 거라고 보면 돼. 근데 아무튼 이 세 사람, 자, 선생님이 준 검은색 교재 3페이지다. 선생님 수업은 그 교재로 하거든. 그거 3페이지 피면 돼. 이 세 사람은 원자량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야. 주기율이라는 걸 따진 거야. 원자량. 그죠? 원자량.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모질리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거예요. 현재 주기율표. 현재 주기율표는 모질리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거를 이제 뭐 수정, 보완해서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원자량 순서로 연구를 했대요.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그 규칙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질이 비슷한 애들 세로줄에 오게끔 이렇게 이제 배치하면서 표를 만들었는데, 이제 더 많은 원소가 발견됐을 거 아니야, 이때보다는. 그죠? 그랬더니만 그 규칙이 안 맞는 원소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때 당시 그걸 또 했대요. 이렇게 원자에다가 X선을 쏴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원자 핵 속에, 왜 너희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양성자, 중성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원자 핵이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너희가 배운 그 원자 번호라는 걸 붙인 사람이 이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이 원자 핵에다 엑스레이를 쏴보니까 원자 핵 속에 원자마다 양성자 개수가 다르다라는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원자 번호를 붙여.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그 원소들을 놓고 다시 이렇게 주기를 따져봤더니 원자량 순으로 놨을 때 안 맞는 원소들도 원자 번호 순으로 놓으면 맞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원자 번호 순으로 이제 나열을 해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원자 번호 순으로.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이 사람이, 모질리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멘델레예프처럼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은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족이라고 불러. 족. 그지? 족. 그래서 현재 좀 이따 이제 화면 선생님이 띄워줄 건데 1쪽부터 18쪽까지가 이렇게 있죠. 족이. 그지? 1쪽부터 세로줄이 이렇게 18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가로줄에다가는 이제 가로줄은 주기라고 불러, 주기.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원자 핵 주변에 전자들이 있는데 그 전자들이 이른바 전자 껍질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그 마치 이 뭐야 궤도처럼 그 핵 주변을 돌고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배치가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원소들은 같은 가로줄에 오게끔 배치를 하고 그 가로줄을 주기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현재 주기율표에서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있고 뭐 칸으로 따졌을 때 7주기는 아직 미완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지? 이 가로로 7줄이 있다 이 말이지. 그지? 가로로 7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요거 화면을 한번 띄워볼까? 우리 그 교재에 지금 그림이 있는데, 그지? 교재 그림이 있는데 화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화면이 크게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여기 이렇게 둘이는 서로 친구인 거고 나머지 친구는 서로 다 모르는구나. 앞으로는 친하게 지내. 알겠지? 같은 학교잖아. 그지? 오며 가며 만날 거니까.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덱스. 아니, 난 이게 필요가 없는데. 덱스, 이거. 잠시만. 이 선생님이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능을 아직도 몰라가지고. 자, 요거 그냥 이렇게 띄워볼게. 뭐 여기 이제 여기 칠판상에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그냥 뭐 내 교재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18줄이 있지, 그지? 1쪽부터 18쪽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줄로는 주기라고 해가지고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있지, 그지? 물론 이제 따지면 뭐 1주기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는 이제 2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2주기부터 3주기는 이제 8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몇 개야? 여기는 18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32개 아마 뭐 이렇게 될 거야. 그지? 뭐 32개 그 원소의 개수가. 참고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 여기에 따로 14개 빼놓은 거니까. 뭐 이건 니네가 그냥 통상적으로 보는 주기율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같은 세로줄을 조기라고 부른다. 원자 번호수로 나열을 한 거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이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와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거지. 그지?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또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원자 번호. 근데 이제 너희는 이 모든 주기율표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 원자 번호로 니네 고3 때까지도 있잖아.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우면 돼. 그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딱 여기 칼슘까지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지? 칼슘까지가. 여기까지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주기율표에 대해서 시험에 나와도 이 이상 나오지 않아. 뭐 원자 번호를 물어본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나와.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 원자 번호는 몰라도 원소 기호는 알아야 되는 것들이 좀 있지. 근데 그거 이미 너희가 중학교 때 다 배웠어.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 뭐 은이라든가 뭐 구리라든가 아연이라든가 뭐 수은이라든가 뭐 금, 백금 뭐 요거 정도는, 그죠? 요거 정도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요거 4개. 그러니까 20번 넘어가는 걸로 치면 여기 브로민하고 아이온 요거 정도는 이제 원소 기호는 외워둬야 돼. 원소 기호는 외워둬야 되는데, 그죠? 뭐 나머지는 원자 번호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원자 번호는 무조건 20번까지만 외워라. 그지? 20번까지. 그러면 봐. 족도 1쪽부터 18쪽까지가 있는데 우리가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한정을 하면 원자 번호 20번까지는 3족에서 12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원소가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요 3족에서 12족 사이에 해당되는 원소들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 번호 20번까지니까 주기도 몇 주기까지만? 1주기부터
4주기에 해당되는 원소까지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는 요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뭐 때문에 성질이 비슷하냐, 이제 요 얘기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야. 그지?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현재 주기율표는 모즐리라는 사람이 제안한 걸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선생님 이제 과학 잡지 같은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보면은 뭐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원소들을 분류하는 주기율표를 막 제안하는 것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교육과정상 요거 모즐리 걸 배운다. 특히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같은 세로줄을 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말이야. 요거 화면 띄워놓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주기율표상에 나오는 원소들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더라 이거야. 둘로. 둘로. 이른바 이제 금속 원소라고 하는 거하고 비금속 원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더래. 금속과 비금속.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얘네들. 주기율표상에서 얘네들이 뭐야? 이른바 이제 비금속 원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살색 비슷하게 돼 있는 나머지 원소, 얘도 비금속이다, 그지? 얘도 비금속이고, 나머지는 다 금속인 거야. 그래서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 그래서 보면은, 자, 금속 원소들은 지금 대체로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 그죠? 위치라고 하면은 주기율표상 보통 왼쪽 아래편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보통 오른쪽 위편에 위치하고 있어. 근데 아마 이제 너희가 문제 풀다 보면은 20번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가 더 개수가 많은 것처럼 보여. 여기까지 딱 나오니까. 그런데 주기율표 전체로 봤을 때는 금속 원소의 개수가 훨씬 많다. 그지? 훨씬 많은 거고요. 그래서 위치는 이제 이렇게 돼.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말이야, 우리가 이제 이른바 금속 원소라고 하는 애들은 대부분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야.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대부분 고체야. 딱 한 놈만 빼고. 여기 보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지. 수은이라고 하는 금속만 유일하게 액체고, 나머지는 다 고체 상태야. 단 수은만 액체야. 자, 그 다음에 비금속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순수하게 원소 상태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온에서 얘네들이 대부분 고체 아니면 기체야. 어떤 비금속은 고체 상태, 어떤 비금속은 기체 상태로 존재. 뭐 니네 예를 들자면은 산소 같은 애들 어때? 지금 이 교실에 산소가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거든. 물론 걔가 원소 아니고 뭐 분자 상태이긴 한다만, 그죠? 아무튼. 근데 얘도 딱 하나. 여기 보면 브로민이라고 하는 애만 유일하게 또 액체야. 비금속 중에서. 단 또 브로민은 액체다. 자, 그 다음에 너희 이제 금속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지? 전기가 되게 잘 통하지.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고체기 때문에, 이제, 전기 전도성 또는 열 전도. 잘 통한다. 그죠? 잘 통한다. 아주 잘 통한다. 그런데 이른바 비금속이라고 하는 애들. 대부분 이제 그게 고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류 잘 통하지 않아. 잘 통하지 않아. 고체는, 금속은 대부분 잘 통하지. 그지? 대부분 잘 통해.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다 요거 하나 써줄까? 그러니까, 비금속은 대부분 통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고체인 애 중에, 이것도 예외가 좀 있어. 니네 지금 손에다 들고 있어. 볼펜을 들고 있구나. 샤프심, 연필심이 뭐지? 흑연으로 돼 있지. 흑연이라고 하는 애는 요 탄소라는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고체거든. 근데 걔는 유일하게 통해. 그 구조상 통해. 그래서 여기서도 잘 통하지 않는데 누구는 통한다? 흑연은.
흑연은 통한다. 흑연은 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금속 많잖아. 뭐 이런 건 이제 금속 재질로 금속처럼 보이게 만든 거긴 한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금속이거든. 이런 이제 페인트 칠을 해놔서 그런 거지. 우리 대부분의 고체 금속들을 보면 어때? 광택이 나지? 그지? 광택이 나요. 그런데 비금속들은 어때? 얘네들이 설사 고체라 하더라도 광택 안 나요. 광택 잘 안 납니다. 그지? 광택 안 나. 그 다음에,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체 상태고, 이 비금속 중에서도 이제 고체 상태인 애들이 있어. 우리 흑연 생각하면 좀 쉬워.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힘을 가하면. 금속들은 부서져서 가루가 된다는 거 본 적이 없지. 물론 그게 힘이 많이 들지라도 내가 망치로 땅땅땅 내리치면 그 금속이 얇게 펴지거나 실처럼 가늘게 뽑아낼 수 있어. 펴짐성과 뽑힘성이라고 그래. 힘을 가하면 얇게 펴지거나 길게 실처럼 뽑아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특히 여학생들 이런 액세서리들 많이 하잖아. 뭐 예를 들어 귀걸이 동그랗게 만든다든지 금반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거 다 뭐야? 금속이 그렇게 힘을 가하면 내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이거지. 얇게 펼 수도 있고 가늘고 길게 뽑아낼 수도 있어. 혹은 이거 좀 옛날 용어로 나오면 연성과 전성이라고 나오기도 해. 연성과 전성. 그런데 비금속은 그게 고체일 때 힘을 가면 니네 흑연 생각하면 되잖아. 흑연에다 힘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부스러지면서 그 가루가 종이에 묻어나기 때문에 내가 필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얘네들은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져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쓰면 특히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20번까지만 다루니까 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얘가 있는데 얘네들 이제 다 금속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마 너희 공부할 때 대부분 이 7개 정도가 주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특히 요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이른바 금속 원소들은 니네 이온 배웠잖아, 중학교 때. 뭐가 잘 돼? 전자를 잘 잃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지. 그래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거지. 그지?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비금속들은 반대로 어때?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 그럼 이제 이거 우리 뒤에서 배우고 있지만 그 내용하고도 이어지겠다. 그럼 금속이 양이온 되고 비금속이 음이온 되면 서로 결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뒤에 가서 배우게 되는 이온 결합이 되겠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거 하나 있지. 요거. 붕소, 규소, 저마늄, 뭐 우리 흔히 이제 비소, 그죠? 그 다음에 뭐 니네 저거 뭐야? 이렇게 사극 같은 거 혹시 보니? 선생님은 사극 되게 매니아거든? 보면 이제 왜 비상 같은 독약 나오고 막 그래. 사극 보다 보면. 그 비소. 안티모.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얘네들은 약간 금속의 성질도 있으면서 비금속의 성질도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보통 준금속이라고 표현하죠. 준금속. 준금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얘네들은 그러니까 금속의 성질이 있으면 전기 통할 거 아니야. 비금속의 성질이 있으면 전기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어떨 땐 통하고 어떨 땐 안 통하니까 얘네 반도체 만들 때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이 규소하고 저마늄 같은 거, 그다음에 붕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만드는데 이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우리 뒤에 가면 이제 이온 결합, 그다음에 뭐 공유 결합 이런 거 배우거든. 특히 이제 공유 결합 배울 때는 얘네들은 그냥 비금속처럼 생각하면 돼요. 같은 탄소하고 같은 족이기 때문에 그냥 탄소와 같은 비금속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얘네들을 준금속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그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지금 보면 이제 왼쪽 아래에 금속 원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왼쪽 아래로 갈수록 그래서 금속성이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해. 금속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제 비금속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자, 일로 갈수록 금속은 양이온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양이온이 더 잘 된다는 뜻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음이온이 더 잘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너희 2학기 때 시험범이겠지만 전자를 이뤄서 양이온이 된다는 건 다른 말로 산화가 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또 일로 갈수록 산화가 잘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일로 갈수록 환원이 잘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냥 금속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는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걸 살펴볼게요. 자,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을 이제 또 묶어서 서로 얘네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죠? 자, 거기 우리 이제 4페이지 보면,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얘기를 덧붙이자면은, 근데 요거 뭐, 그냥 암기하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금속 원소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도는, 뭐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거의 알고 있지? 요것도 좀 신경 써두시고, 뭐 수소, 질소, 인, 뭐 이런 거. 왜냐면 이게 문제 풀다 보면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수소, 질소, 인. 그지? 요 과자에, 그지? 요 과자가 빵빵한 게 거의 질소가 대부분 들어있어서 그렇지? 우리 돈 내고 질소 사 먹는 거야. 과자는 별로 안 들어있잖아. 그지? 외국 과자들을 선생님 입맛에 안 맞아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외국 과자들은 질소가 거의 없지. 가득가득 들어있잖아. 그지? 타이트하게 포장이 돼 있잖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우리나라도 이게 크게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인.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보자면 이제 염소 같은 애들이 이제 뭐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소독, 수돗물 소독할 때 또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 수돗물 소독. 그지? 그 다음에 뭐 아이오딘 같은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비금속 중에 아이오딘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소독약 바르지? 소독약 같은데 뭐 이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뭐 대표적인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어디에 이용되는지 정도도 이건 이제 뒤에 아마 근데 숙제하거나 문제 풀다 보면 나오니까 그때 그냥 좀 이거 외워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외워두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 얘기를 할 거야. 원소들의 주기성 그래서 요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여기 화면에다가는 주기율표를 띄워놓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요걸 띄워놓고 합시다. 주기율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같은 세로줄에, 야, 1쪽에 있는 애들이 성질이 비슷해. 근데 이제 우리는 딱 어디까지만, 여기 20번까지만 본다니까, 여기까지만. 그럼 이제 1쪽에 있는 애들을 묶어서, 얘네들이 성질이 비슷하잖아. 얘네를 알칼리 금속이라 불러. 자, 1쪽. 자, 근데 여기서 애들 실수 엄청 하는 거야. 왜? 맨 꼭대기에 누가 있어? 이거는 꼭 빼고 생각해야 돼. 그냥 니네 아무 생각 없이 문제에서는 이게 주기율표적으로 A, B, C, D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야. 그럼 보기에 A, B, C, D는 알칼리 금속이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맞다고 해버린다고요. 조심해야 돼. 수소는 비금속이잖아. 여기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여기 수소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1쪽에 있는 원소 중에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제?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그제? 자, 원자 번호로는 뭐 얘가 3번쯤 될 거고 얘가 11번 될 거고 얘가 19번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는 애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그제? 일단은 아까 좀 얘네 금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광택이 있다 그랬지? 자, 광택이 있어 일단 당연히. 그 다음에 얘네 다 고체 상태거든? 근데 고체 상태인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책상도 고체잖아. 근데 칼로 안 잘리지. 근데 얘네들은 칼로 잘릴 정도로 굉장히 물러요. 얘네들은. 칼로 잘릴 정도로 무르다. 무르다. 칼로 잘려. 그지?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 얘네들하고. 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겁나 반응 잘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물이 만들어져. 자, 니네 산화물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산소랑 다른 원소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통틀어서 산화물이라고 하지? 자,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식을 쓰면 리튬이야. 그죠? 고체지. 원래 화학 반응식에서 이 옆에다 얘네 상태를 써줘야 되거든. 그럼 얘가 고체면 이제 S라고 써 보통. 그럼 얘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하게 되면은 자, 화학 반응식 쓰면 이렇게 되거든. 이 리튬 대신에 나트륨, 이거 다 똑같고 원소기만 나트륨 바꾸면 되는 거야. 나트륨이 산소랑 반응하는 거, 칼륨이 산소랑 반응하는 거. 그럼 이렇게 산소랑 리튬, 나트륨, 칼륨이랑 결합한 애가 만들어진다고. 산화, 리튬이라는 게 만들어져. 공기 중에 산소랑 겁나 반응 잘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리튬이 이렇게 있으면은 반짝반짝 빛난다 그랬잖아. 광택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게 리튬 일대 광택인 거야. 만약에 얘를 내가 공기 중에 꺼내놨어. 공기랑 만나는 순간 이 표면에 있는 리튬이 산화 리튬이 돼버리거든. 광택이 사라져버려. 이거 만들어지면 광택 사라져. 응? 광택 사라지는 거야. 그냥 꺼내놓는 순간 광택 사라져버려. 공기 중에. 자, 내가 칼로 잘랐지? 칼로 잘라서 그 자른 단면이 공기랑 만나는 순간 광택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이거 화학 반응식을 내가 하나만 써준 이유는 나머지 애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다. 개수까지 똑같아. 원소기호만 바꿔서 쓰면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물하고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해. 물하고. 그래서 자, 요 뭐 이렇게 비커 같은 게 있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니네가 리튬을 조그만 조각을 하나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치면 마치 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여기서 팍 돼. 수소기체가 발생해. 그 수소기체가 격렬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보이고 그 리튬이랑 금속은 녹아서 사라지거든.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하면. 자, 반응식 쓰면 리튬이 예를 들어서 물하고 반응해. 물하고 반응하면 그 리튬이라는 금속은 녹아서 사라지고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해.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돼.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그래서 얘네가 왜 알칼리가 뭐야? 알칼리성을 띈다. 다른 말로 염기성이란 얘기거든. 리튬이나 알칼리 금속이 물하고 반응하면은 수소기체 발생하면서 걔네 녹아서 수산화 리튬,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염기성을 띠는 거야. 수용액이. 그래서 얘네가 알칼리 금속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인 거야.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다. 산소랑 반응하고 물하고 반응하는데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더 격렬하게.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더 격렬하게 반응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반응성이라고 표현해. 반응성. 반응성이라고 표현해. 반응성. 리튬, 나트륨, 칼륨 순으로 더 격렬하게 반응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순수한 리튬을 이용하고 싶은데 걔가 산소랑 만나는 순간 이렇게 돼버리고 물하고 만나는 순간 이렇게 돼버리지. 그죠? 그래서 니네 요즘 전기 자동차들 많지.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태블릿 뭐 다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니네 거기다 칼로 빵 때려갖고 장난치고 불 붙지. 그 격렬하게 반응해서 그래. 그지? 그 전기 자동차들 한번 불나면 뭐 불 끄는데도 엄청 오래 걸린대. 일반 자동차 불 끄는 거에 비해서 시간도 엄청 걸리고 물도 엄청난 양. 이게 리튬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 물하고 만나면 더 격렬하게 반응하니까 불이 꺼지질 않지. 계속. 그지? 그래서 아무튼 산소랑도 만나면 안 되고 물하고도 만나면 안 되니까 얘를 보관을 어디다 해야 되겠어. 보관을. 산소랑도 안 만나야 되고 물하고도 안 만나야 되는 데다가 보관해야 돼. 이제 어디다 보관하면 돼? 석유. 기름에다 넣어서 보관하는 거야. 석유나 파라핀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굳이 하나 더 쓰자면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1쪽 알칼리 금속 원소는 17쪽하고 반응해가지고 17쪽에 있는 원소랑 반응해서 이른바 염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듭니다. 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그래서 어쨌든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 조심해야 될 건 누구를 빼라? 수소는 꼭 제외하고 얘네 셋만. 그지? 얘네. 물론 얘네도 다 마찬가지겠지. 근데 얘네 셋만 일단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지. 그지?
그럼 이제 1족은 알칼리 금속이라 하잖아. 2족은 뭐라고 하냐면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래. 자, 알칼리 토자만 더 들어가거든. 성질 비슷해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이거 교육과정에서 안 다루니까 우리는 이제 1쪽.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17쪽으로 가는 거야. 17쪽에서는 요 네 마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17쪽은 얘는 원자번호 20번은 넘어가지만 이게 같은 세로 주니까 얘네 원소기는 다 외워야 돼. 얘네는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이제 17쪽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 17쪽에 있는 애들은 할로젠 원소다. 이렇게. 할로젠 원소. 옛날 발음으로 이제 할로겐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어. 독일식 발음으로는 할로겐. 영어식 발음으로는 할로젠. 뭐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다 영어식 발음으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플로르,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뭐 이런 애들. 자, 얘네들도 성질이 비슷한 거야. 자,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일단 얘네들은 상온에서 다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라는 게 뭘까? 분자인데 원자 두 개가,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러니까 플로르는 플로르끼리 결합한 분자, 염소는 염소끼리 결합한 분자, 브로민은 브로민끼리 결합한 분자, 이렇게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한다고요. 자, 그런데 상온에서 이원자 분자인데 그렇게 이제 분자를 형성하고 그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겠지. 근데 걔네들이 상태는 다 달라. 자, 플로르하고 염소는 얘네가 상온에서 다 기체야. 브로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고요. 아이오딘은 고체로 또 존재해.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네 그 기체, 액체 혹은 고체가 고유한 색을 떼요. 고유한 색을 떼요. 예를 들어서 아이오딘이 고체잖아요. 얘 보라색 띱니다. 브로민은 액체 상태의 그 젓갈색을 띈다고. 약간 이제 붉은색하고 갈색이 약간 이렇게 섞인 그런 색깔을 띠고, 그죠? 그런 색깔을 띠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 약간 청록색, 약간 녹색 계열, 얘 약간 노란색 계열, 뭐 이렇게 고유한 색깔을 또 띠게 됩니다. 이제 고유한 색깔을 띄어. 자, 그 다음에 뭐 색깔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일단 고유한 색깔을 띠고 있다. 뭐 이제 이 정도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상온에서 상태들이 조금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림 좀 맞춰놔야지 이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수소기체 있지, 수소기체. 이 할로젠 원소는 수소기체와 반응해. 수소기체와 반응해가지고, 자, 수소랑 결합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걔네들을 통틀어서 할로젠화 수소라고 불러. 할로젠화 수소. 할로젠화 수소라는 물질을 만들어. 자, 이것도 예를 들어 한번 써볼게. 봐봐. 만약에 염소기체가 있어. 여기 봐봐. 염소기체가 수소기체랑 반응하잖아? 그러면 이제 염화수소라는 이렇게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H2가 F2랑 반응했다? 그럼 플로르화수소 또는 뭐 이제 우리말로 하면 불화수소. 니네 이 플로르라는 게 우리말로 불소라고도 표현하거든. 치약에 들어있어, 치약. 치약. 뭐 이렇게. 불화수소 또는 플로르화수소. 뭐 브로민하고 만들면 뭐 브로민 화수소 뭐 이렇게 부르겠지? 보면 지금 화학 반응이 다 똑같지? 원소계만 다르지?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을 이제 통틀어서 할로젠화 수소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그거를 물에 녹이잖아? 물에 녹이면 산성을 떼어버리네? 물에 녹이면 산성을 떼어요. 얘들아, 염화수소 물에 녹이면 니네 알고 있는 뭐가 돼? 염산 되는 거야, 염산. HF 불화수소라는 걸 물에 녹이면 불산이 되는 거야. 니네 불산이라고 하는 게 특히 저 불화수소가 반도체 공장에서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왜
뉴스에서 막 작년, 재작년에 막 여러 번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는데 어떤 공장에서 불화수소가 유출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막 주변에 있는 식물 다 말라 죽고요. 사람들이 그 흡입하게 되면 굉장히 유독한 가스거든. 그러니까 불산, 염산, 브로민산, 아이오딘산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산성을 띠게 된다라는 이제 산성을 띠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아까 1쪽이 17쪽이랑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17쪽 입장에서는 1쪽하고 반응하겠지? 1쪽과 반응해서 염이라는 걸 만든다고. 자, 이것도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똑같으니까 화학 반식 하나 써주자면, 얘 봐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있어. 나트륨이라는 1쪽 원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17쪽에서 염소 기체하고 반응한다고 할게. 그러면 뭐 염화나트륨.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럼 얘네들. 니네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어떤 애들을 염이라고 부르냐면,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은 보통 염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염이라는 표현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이온 결합 물질이 염인 거야. 알겠지? 뒤에 가면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1쪽하고 17쪽이 반응하면 뭐 이름들은 다 다르겠지만 이른바 염이라고 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17쪽 원소들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너희 교과서에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다만 18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과서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거든. 한번 보자. 니네 교과서에는 학교에서 혹시 여기 나갔니? 아직 안 나갔지. 자, 우리가 이제 18쪽에 있는 애들은 이게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없는데 특히 이제 여기까지 다겠지. 근데 보통 이제 크립톤, 제논까지 20번까지면 요까지만 이렇게 얘기하자면 얘네들은 이제 비활성 기체라 불러. 18쪽은. 그죠? 18쪽에 있는 애들을 비활성 기체라 부르거든. 자, 이건 사실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안 배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안 하실 가능성이 좀 있긴 하다만 혹시 모르니까 자, 18쪽을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그지? 그래서 여기 헬륨, 네온, 아르곤 뭐 이런 애들 원자번 20번까지만 적을게. 자, 얘네들은 이름 그대로 뭐 기체야 다. 상온에서 다 기체고요. 그지? 상온에서 다 기체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아마 이 다음 장에 설명이 나올 것 같아. 얘네들은 말이야 굉장히 안정한 원소야. 그러니까 헬륨이라는 원자가 다른 원자랑 결합 안 해. 절대로. 지들끼리도 결합 안 해. 그냥 얘는 이 네온도 마찬가지야. 그 원자 하나가 분자 역할까지 해. 그러니까 분자는 분자인데 원자 하나가 분자인 거야. 이런 애들 뭐라고 하냐면 단원자 분자라고 그래. 단원자 분자. 아까 얘네는 이원자 분자였잖아. 그러니까 단원자 분자 또는 일원자 분자라고 표현하거든. 얘네 원자 자체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지?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온에서 기체를 띠고요. 단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매우 안정한 기체지. 헬륨 같은. 그래서 왜 헬륨 풍선 같은 걸 이렇게 띄운다 그러잖아. 굉장히 안정한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뭐가 있냐면은 유리관에다 그 기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면 고유한 색깔의 빛이 난다. 고유한 색깔의 빛이 난다라는 거. 그지? 그래서 왜 니네 요즘은 사실 대부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상가들이나 이런 데 다 LED를 쓴다만 선생님이 니네 나이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특히 맥주 마시는 집, 술집들 근데 보면 그 간판들이 다 네온 사인이라고 하거든. 네온 사인. 그 네온 사인의 네온이 얘야. 그러니까 유리관 안에다가 네온 집어넣고 전류 흘려주면 막 보라색 빛이 나기도 하고 뭐 빨간색 빛이 그런 고유한 색깔들이 나는 걸 이용한 간판이 네온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전류 흘려주면 고유한 색깔의 빛이 나기도 하더라. 자, 그런데 이 18쪽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안 하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성질이 비슷한데 1쪽, 17쪽, 18쪽은 혹시 모르니까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 족들도 뭐 부른 명칭이 있다 그랬죠. 아까 알칼리 토금속, 얘는 붕소족, 탄소족, 질소족, 산소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요 세 가지만 배워주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자, 할로젠 원소까지 얘기를 해봤고,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보면 원자의 전자 배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전자 배치 원리,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왜 같은 세로들이 이제 성질이 비슷한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얘기 하도록 할게요.